거래를 할 뿐이에요. 우리는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비트코인의 발전에 우리가 이바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이익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되게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은 비트코인이 정말 괜찮은 거냐, 이거 투자해도 괜찮은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뭐 현물도 지금 한 뭐 2개 정도, 약간 좀 익절해가지고 이제 한 1.5개 정도 남았는데, 이 현물을 저도 갖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나중에 빵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가능성은 뭐 0.001%라고 치지만 그래도 뭐 확률이 아예 없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맞냐? 사실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1억 갈 거냐, 아니 가든 말든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를 것 같을 때 사고 떨어질 것 같을 때 쇼치면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보면 되지, 비트코인이 유망하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존망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완전 망할 것 같아, 쭉 빠질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 쇼 치면 됩니다. 숏을 치면은 이거 다 버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여러분 그 FTX 사태 알아요? 들어봤나요? FTX 사태? 세계적인 거래소인데 파산했어요. 거래소인데 그 업비트 같은 거래소거든요. 좀 보셨어요 뉴스에서? 얘가 샘 뱅크먼 프리던데, 얘가 하던 코인베이스는 아시나요? 코인베이스? 미국의 거래소예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거래소고, 여기가 1등이라고 치면 미국에서 여기가 2등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빗썸 약간 요런 수준이거든요. 그럼 빗썸이 파산한 거예요. 비리를 되게 많이 저질러가지고 이 인간이. 그러면 얘네가 만든 코인이 FTT거든요. 아니 재단이 망했는데 이 코인이 멀쩡할까요? 망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FTT 코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쇼 쳐야죠, 그쵸? 제가 숏을 쳤어요. 그래서 숏 쳐가지고 한 3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300% 정도. 사실 갑자기 이때 비트코인 급락해갖고 손해를 좀 봤었거든요. 이걸로 다 만회했어요. 숏 치면 되잖아요, 그쵸? 무언가가 망하는 건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예요. 근데 숏 칠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빠지지 않거든요. 이게 오르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빠지고, 뭐 오르다가 빠지고, 뭐 약간 빠지긴 빠지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오르고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여기서 숏으로 뭐 한 20배 숏, 20배 숏 이렇게 쳤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5%만 올라가도 여기 그냥 청산이 됩니다.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숏을 칠 때에는 배율을 좀 작게, 저는 그때 한 3배인가 5배인가 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숏을 칠 때도 이런데 걸어놔요. 이런데 걸어놓으면은 숏을 걸어놨는데 체결이 된 거죠. 그리고 빠져가지고 이때 좀 많이 먹었어요. 어차피 나는 좀 여유롭게 있으니까 계속 갖고 있었죠. 청산당할 위험이 없으니까 쭉 갖고 있으면서 계속 먹었어요. 언제까지 먹었냐, 이게 바이낸스 상장 폐지될 때까지. 되게 달달했습니다. 이게 이놈 때문에 저도 많이 잃긴 했는데 숏 쳐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숏으로도 이렇게 벌 수 있다. 네, 아시겠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신라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라젠 뭐 사태가 터졌을 때 만약에 숏 칠 수 있으면 돈 되게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물론 공매도가 있긴 한데 이건 뭐 무기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숏은 이거 기한 한정이 없어요. 이것도 상장 폐지돼서 그렇지 상패만 아니었으면은 계속 떨어지는 거를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시장이니까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는데 잘못 이용하면 망할 수 있다. 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뭐 오를까 떨어질까, 앞으로 유망할까, 그 질문은 저도 몰라요. 좀 묻어주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트레이딩을 할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선물 투자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손익비 싸움이다, 뭐 확률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손익비 싸움, 확률 싸움.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갈 확률은 80%야.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20%야. 위로 올라가면은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만큼이고, 밑으로 떨어지면 손해보는 게 이만큼이야. 그럼 이 투자는 롱에 투자하면은 완전 이득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러면 위로 올라가는 게 이득이잖아요. 위에다 거는 게. 왜냐하면 이득이 예를 들어 80% 확률로 뭐 요렇게 될 확률이 뭐 1000불 번다고 치고, 잃을 확률은 잃었을 때 한 100불 잃는다고 쳐요. 그럼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80%에 1000불 하면은 800불이죠. 800불 플러스예요. 위쪽이니까. 손해는 100불에 20%. 그럼 20불 손해죠. 이거 더하면, 기대값으로 더하면은 780불이잖아요. 그쵸? 이거 투자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손익비가 높은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위로 올라갈 때 확률 50%다.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50%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버는 거는 1000불이야. 근데 떨어지는 때 잃는 거는 뭐 100불?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롱에 걸겠어요? 숏에 걸겠어요? 한번 쳐보시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민호님은 안 걸어요 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은 민호님과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일단 확률이 50대 50이다. 그러면 아무리 그 손익비가 좋아도 저는 그냥 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자리에 유혹이 되게 세게 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막 들어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져요. 이거를 좀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막 칼날같이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막 요럴 때는 막 잡고 싶어요. 먹을 때 막 팍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질 때는 조금밖에 안 떨어질 것 같아갖고, 요럴 때는 요쯤 되면은 올라갈 것 같은데 감이죠, 감.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롱을 걸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다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들 청산당합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좀 떨어지죠? 좀 떨어졌어.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움직였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쳐보세요. 두 글자로. 그쵸, 손절을 쳐야죠. 이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움직였잖아요. 그럼 손절을 쳐야 되는데 손절은 안 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진짜 제일 안타까워요. 올라가 달라고 이 시점에서 제발 하느님 하면서 막 올라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당하지. 네, 쭉 떨어지죠. 청산당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되게 흔한 일입니다. 너무 흔한 일. 뭐 너무너무 흔한 일이에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비트코인 고점을 찍었거든요. 아까 69,000달러라 그랬잖아요. 고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쭉 미끄러졌어요. 그럼 이쯤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올라갈 때 됐네 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메롱 소갓지롱 하면서 더 많이 떨어졌어. 이때 청산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쵸? 요럴 때 롱 물량이 많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요럴 때 다들 이렇게 롱에 걸고 싶잖아요. 크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다들 롱에 걸고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청산을 당하잖아요. 청산. 아까 빵원 된다고 얘기했죠. 청산 되면서 이게 더 많이 떨어져요. 이걸 스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이거 보시면 이런 게 다 스퀴징이에요. 오를 때는 숏 스퀴징이라 그래서 숏 물량 있던 거가 다 털린 거예요. 이때 숏 스퀴징 난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특히나, 선물은 특히나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까진 좋은데 반반이면 들어가고 나서 손절 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잘 모르면 안 들어가는 게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 되면 저도 들어가고 싶거든요. 여기 매물대도 쌓여있고 들어가고 싶지만 참아야 돼요. 네. 들어갔다 그럼 또 손절을 칼같이 쳐야 됩니다. 이게 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소액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깔끔하게 선물을 떠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자기랑 잘 안 맞는 거니까, 어려운 거니까. 근데 하다 보면 저는 누구나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름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1년 걸려서 아 이제 하는 법을 알겠다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사실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도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도 기간을 좀 초보 때 삽질하는 걸 좀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제가 선물 투자라고 썼지만 마땅한 표현이 없을 뿐이고 선물 거래죠 사실. 트레이딩. 거래를 할 뿐이에요. 우리는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비트코인의 발전에 우리가 이바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이익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반대로 비쌀 때 팔고, 이건 숏이 가능하니까 싸지면 다시 사고, 뭐 이것도 가능해요. 네, 이것도 나중에 한 번씩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